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에 즉시 네,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은 잠시 멈칫하며 이렇게 말하죠. 뭐, 그냥 저냥 지내요.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혹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 애매하고 모호한 대답들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행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버틸 만한 하루,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관계, 딱히 나쁘지 않은 직장. 우리는 의미보다는 안정을, 욕망보다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덜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삶을 설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기대하고 큰 불편이나 충격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정의 거친 파도는 피하고 잔잔한 물 위를 떠다니는 안전한 삶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꿈꾸던 여행 대신 익숙한 일상을, 열정적인 사랑 대신 무난한 관계를, 위험한 도전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행복을 손에 쥐려 하지 않고 그저 불행을 피하는 데 집중할까요? 행복은 강렬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도전하고 감정을 온전히 열어젖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기쁨이 하늘을 찌를 만큼 강렬할 때 상실의 그림자는 그만큼 더 짙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별의 두려움이 따라오고 꿈을 꾸면 실패의 공포가 그림자를 드리우며 희망을 품으면 실망의 무게가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설렘은 실패의 두려움과 얽히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의 기쁨은 상처받을 가능성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조절합니다. 너무 기쁘지 않게, 너무 기대하지 않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그래야 덜 아프니까요. 그래야 덜 실망하니까요. 삶은 그렇게 안전한 쪽으로 기운 감정의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느라 바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이 느끼지 않기 위해, 너무 깊이 바라보지 않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피해 안전한 항구에 배를 댄 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마주했을 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망설이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표면적인 대화를 나누며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행복하지 않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태를 쾌락의 회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산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을 넘어 감정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깊은 감정은 상처를 남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삶을 현명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열정을 쏟기보다는 적당히 노력하며 안전한 경로를 걷습니다. 불행하지 않음은 어느새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건 목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선에 가깝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보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감정의 절정을 포기한 대가로 안정된 일상과 타인의 인정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꿈꾸던 예술가의 삶 대신 안정적인 사무직을 선택하고 깊은 사랑 대신 서로에게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며 안전한 삶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한밤중에 불 꺼진 방, 고요한 스마트폰 화면, 메신저 알림이 없는 밤. 그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불안인가요? 허무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느낌도 없는 건가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의 삶이 미지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이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대신 방파제 안에서 맴도는 삶을 택했습니다. 바깥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안은 안전하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낯선 도시로 떠나는 모험 대신 익숙한 동네를 맴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기존의 관계 안에서 안주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 다만 현실이 너무 불안정해서 선택할 수 없을 뿐이야.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압박,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현실보다 내면의 상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도전이 실패로 끝났을 때의 자괴감,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의 무력감, 꿈이 무너졌을 때의 공허함, 그런 감정들이 너무 아프기에 우리는 아예 기대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대신 기쁨도 없죠. 뜨거운 감정, 뜰 듯한 희열, 이유 없는 미소 같은 것들. 우리는 감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했고 그 대가는 기쁨의 상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엔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뛰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친구와 깔깔대며 웃거나 낯선 곳을 탐험할 때의 설렘.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고 현실적이라는 이름 아래 욕망을 묻어둡니다.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루틴에 안주하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감정을 보호하는 법, 너무 기대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를 무난하게 살아내는 것.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불행하지 않은 상태조차 점점 버거워집니다. 처음엔 무탈한 하루가 감사했고 별일 없는 평온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평온이 정체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감옥처럼 느껴지죠.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같은 동료들과 무난한 대화를 나누는 삶. 처음엔 안정감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죠.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과 공허함은 어쩌면 불행하지 않음이라는 상태가 의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고통을 피하는 삶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멈춰있는 삶은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안전한 방파제 안에서 맴돌며 정작 우리가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설레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더라도 그래도 해보고 싶은가? 삶은 감정의 리스크 없이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삶은 얕고 안전하지만 기쁨도 얕아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할 수도 있는 삶과 단지 불행하지 않은 삶 사이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누군가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선택은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불행하지 않은 삶을 선택해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당신이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든 현명한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깊이 슬퍼하고, 조금 더 자주 떨리고, 조금 더 자발적으로 설레는 삶. 그건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멈춰서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 부르며 몸을 흔드는 것, 의미 없는 문장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을 조용히 시도해보는 것.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서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불행하지 않음이라는 껍데기에서 행복할 수 있음이라는 가능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열어젖히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의 불안은 성공했을 때의 희열로 바뀔 수 있고, 사랑에 빠졌을 때의 두려움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괜찮기만 한 삶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있는 삶, 기쁨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행복해도 됩니다. 그 행복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불완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미지의 바다로 이끌지도 모릅니다.